오늘 이제 제가 그 기자회견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정감사에 대한 총평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국정감사가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국정감사, 그리고 내란몰이 재판의 유죄 찍어내기 국정감사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서명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자 오늘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고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지만 지금 오늘의 이 혼란, 오늘의 이 삼권 분립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사법을 파괴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저는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심제,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사심제, 그리고 재판정지법, 기타 법 왜곡죄, 이 모든 것, 대법관 증언법, 이것이 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혹 부풀리기고요. 두 번째는 한마디로 판검사 공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 바꾸기가 있었고요. 의혹 부풀리기는 사인회동, 연어술 파티, 또 전과 구범의 증언 번복, 이런 것으로 점철된 것이 이번 우리 국정감사였습니다. 또 판검사 공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규현 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의 판검사가 공격이 됐는데 무슨 다른 사건이다, 예컨대 쿠팡 사건이다 하면 그 뒤에 보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재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결국 이번 NGO 모니터링단의 최악의 국감의 원인이 된 두 사람의 한 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과 추미애 위원장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추미애 위원장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퇴장, 경고를 반복하면서 우리 국정감사 기간 동안 벌써 8명이나 퇴장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정사 77년 동안 국회의장이 의원의 퇴장을 명한 것은 딱 3번이었습니다. 1950년, 63년, 그리고 2011년 최루탄을 본회의장에 투척한 민노당 김선동 의원 건까지 딱 3번이었는데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8회 퇴장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의 편파적인 제한, 또 발언권의 편파적인 부여,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감사 권한, 발언 권한을 야당은 철저히 무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추경호도 원내대표 처음으로 특검조사 받고 나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은 추경호 대표가 특검 조사를 받는 것 자체부터가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야당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3시간이나 이 조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야당을 탄압하고 그들이 말하는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야당을 완전히 사실상 소멸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계엄 해제 표결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지만, 저희가 계엄을 미리 알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것을 내란으로 모는 것 자체가 그들의 권력 파괴, 삼권분립 파괴, 헌법 파괴의 독재 국가로 가는 그 서곡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힘을 더 실어줄 것이다. 힘을 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장동 재판이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이 조작 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드디어 공소 취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번복됐다는 이유로 공소 취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라. 그것이 국민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헌법적인 갈등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재판이 유죄가 나오면 유죄가 나온 대로,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되는 대로 재판을 재개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과 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적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적 갈등을 소멸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될까요? 다른 거는 궁금한 거 없어요. 결국 국민들께서 대법관 증언의 속내를 아셨다고 봅니다. 대법관 증언을 이렇게 한 정권에서 12명이나 한다면 지금 이미 있는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른 대법관 지명목까지 포함해서 26명의 대법관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들께서 그 속내를 아셨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고 안전판 만들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사법 파괴를 국민들께서 막아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소설은 거의 소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법원을 압박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 들고 나오는데 정말 이게 법을 알고 재판을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게 다 첫 번째는 대통령 재판 뒤집기고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 지금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나오는데요. 인사권을 장악하겠다. 법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겠다라는 속내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